잠깐 뛰었을 뿐인데 경기가 뒤집혔다. 토트넘전이 끝난 뒤 이 표현만큼 정확한 문장이 또 있을까? 파리 생제르맹이 흔들리던 순간 후반 교체 카드로 등장한 이강인은 단 30여 분 동안 경기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한 명이 들어왔을 뿐인데 세 골이 연달아 터졌다. 그리고 유럽 언론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PSG는 올 시즌 내내 공격에서 답답한 장면을 자주 보였다. 볼점유는 높지만 그에 비해 결정적인 찬스는 적었다. 특히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낮게 가져가는 순간부터 공은 돌고 돌 뿐 날카로운 칼날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강인이 들어서는 순간 그 답답함은 사라진다. 그가 손을 대는 공은 원패스, 한 번의 방향 전환, 한 번의 왼발로 측면을 흔들고 중앙을 찌르고 상대 수비를 찢어놓는다. 토트넘전은 그 증거였다. 경기가 2-2로 팽팽하던 그때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선택은 이강인이었다. 그리고 단 몇 분 후 PSG는 리드를 잡았다. 이강인의 크로스에서 시작된 공격, 이강인의 시선이 만든 공간, 이강인의 템포 조절이 이끈 세 골의 연속 폭발, 경기를 보는 모든 이들이 느꼈다. 이강인이 들어오니까 경기가 바뀌네? 이 간단한 명제가 사실은 엄청난 가치의 증명이다. 유럽 언론도 즉각 반응했다. 이강인은 단순한 교체 요원이 아니다. 선발로 나서야 할 이유, 그가 경기장에서 다 보여줬다. PSG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여론이 하나로 모였다. 바르콜라 대신 이강인이 선발이어야 한다. 흥분된 팬심이 아닐까? 감정에 치우친 주장 아닐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총 출전 시간이 200분도 되지 않지만 모든 경기에서 경기 흐름을 바꾸는 장면을 남겼다. 토트넘전만의 우연이 아니라 시즌 내내 반복되는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쯤 되면 반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오히려 무례할 정도다. 교체 투입된 선수는 보통 경기의 흐름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강인은 투입되는 순간부터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플레이를 바로 실행한다. 압박을 유도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공간의 길을 만들어낸다. 그가 투입되는 순간 상대 수비 라인은 불안에 휩싸인다. 저 왼발, 저 패스 타이밍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깔린다. 그리고 선수의 가치는 바로 그 공포를 유발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이제 질문은 바뀐다. 왜 이강인은 아직도 선발이 아닐까? 다음 흐름에서는 이강인이 교체 카드가 아니라 PSG 공격 시스템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전술적, 심리적, 데이터적 관점에서 더 깊고 날카롭게 파헤쳐 볼 것이다. 경기판을 흔드는 두뇌, PSG의 리듬을 바꾼 건 이강인의 왼발이었다. 이강인의 진짜 가치는 단지 좋아 보이는 플레이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경기 리듬을 지배하는 선수다. PSG는 종종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며 중앙에서 아이디어가 막힐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강인은 투입되자마자 공의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바꾼다. 볼 터치가 길지 않다. 그는 전방의 공간을 빠르게 인식하고 패스 라인을 재창조한다. 공을 잡는 즉시 수비의 허점을 찾아내 찌르는 스타일이다. 바로 이 포인트가 경기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된다. 토트넘전에서 보여준 날카로움 역시 제한된 볼터치 안에서 발휘됐다. 그는 템포를 높이는 선택과 흐름을 늦추는 순간을 정확하게 구분했고 그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가며 상대를 흔들어댔다. 이런 유형의 플레이어는 PSG 스쿼드에서 사실상 유일하다. 또 하나 중요한 점, 그는 존재만으로도 위협이 된다. 상대 수비수들은 이강인이 볼을 잡는 순간 적어도 2명이 접근한다. 그 즉시 다른 공격 옵션들이 열린다. 이는 단순히 개인 기량이 아닌 팀 전체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영향력이다. 유럽 현지 분석가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이강인은 공간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가 움직이는 대로 패턴이 바뀐다. 이 한 줄의 평가가 말해준다. 이강인은 혼자 축구하지 않는다. 팀을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팬들은 묻는다. 이런 선수를 왜 늦게 쓰는가? 그 질문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가 뛰면 경기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가 투입되면 정적인 공격이 동적 변환으로 바뀌고 아무 일도 없던 경기장이 폭발 직전에 화산처럼 요동친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온다. PSG는 공격을 완성할 마지막 한 조각을 이미 손에 넣었다는 사실이다. 그 조각의 이름은 이강인이다. 다음 이어질 흐름에서는 단순히 한 경기의 반짝이 아닌 이번 시즌 내내 반복되는 패턴을 데이터와 전술 분석으로 입증하며 그가 왜 지금 당장 선발이어야 하는지를 더 깊이 파헤쳐보겠다. 그리고 이강인 선발 여부가 PSG의 시즌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현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숫자는 말한다. 이강인 교체 투입 빅고르 득점 모두 ON. 감정이 과한 주장일까?
아니다. 데이터가 이강인을 향해 손을 들고 있다. 이번 시즌 PSG가 기록한 득점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강인이 그라운드를 밟은 뒤 팀의 공격 지표가 즉각 상승한다. 공격의 속도가 빨라지고 전방 볼 점유가 늘어나며 위협적인 찬스 발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토트넘전의 경우 이강인이 투입된 이후 PSG의 유효 슈팅은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3골이 터진 건 단지 끝에 찍힌 숫자일 뿐 팀 전체가 공격 모드로 전환됐다는 증명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단 한 경기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다.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통틀어 이강인이 투입된 뒤 PSG의 득점 기대값 X, 즉 골이 터질 확률 자체가 평균 대비 큰 폭으로 뛰어오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답은 이강인이 제공하는 공격 다변화다. 상대 수비가 측면 스피드만 경계하던 초반과 달리 이강인이 들어오면 중앙 라인까지 동시에 열리기 시작한다. 수비의 시선이 쪼개지고 누가 누구를 막아야 하는지 혼란이 생긴 그 틈을 PSG 공격진이 파고든다. 즉, 이강인의 투입은 전술적 함정 카드다. 상대가 방심한 순간 폭발 버튼이 눌린다. 이런 선수를 벤치에서 꺼내 쓴다는 건 상대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다. 날카로운 칼을 늦게 뽑는 것과 같다. 감독은 생각해야 한다. 경기를 막판에 바꾸는 선수라면 애초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선발로 쓰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PSG는 유럽 정상에 도전하는 팀이다. 그렇다면 주도권 잡는 축구를 해야 한다. 쫓기며 후반에 고쳐 쓰는 축구가 아니라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하는 축구를, 그리고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선수는 지금 PSG 내에서 이강인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 없다. 이제 논리는 더 분명해진다. 이강인 선발은 선택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제 곧 이어질 흐름에서는 유럽 언론과 팬들이 왜 우연이 아니다, 선발 자격 완벽하다를 외치는지 그 반응을 중심으로 사회적 심리적 파급력까지 짚어보겠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토트넘전 직후 경기 결과보다 더 뜨거웠던 건 유럽 현지 반응이었다. 프랑스 팬 커뮤니티 댓글은 이미 한 목소리였다. 이제는 설명해라. 왜 아직도 교체냐? 볼을 잡는 순간 공격이 달라진다. 선발 고정 가자. 이건 단순한 열광이 아니다. 이강인의 플레이가 팬들의 감정을 움직였고 그 감정이 논리적 주장으로 발전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축구 해설진들 역시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 그의 투입과 함께 PSG는 공격 성향이 급격히 바뀌었다.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도 모자라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예전처럼 잠재력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강인은 이미 결과로 말하고 있다. 그 결과를 언론과 분석가들이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있다. 왜 이런 흐름이 생기는가? 첫째, 이강인은 위기 순간에 강한 선수다. 팀이 흔들릴 때 복잡한 상황일수록 그의 터치가 빛난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과 창의성을 잃지 않는다. 둘째, 짧은 시간에도 상대 수비의 기세를 꺾어버리는 멘탈 임팩트가 있다. 벤치에서 일어나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상대 수비수들에겐 경계 신호가 울린다. 셋째, 그는 단지 팀을 지원하는 선수가 아니다. 팀 전체의 경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존재다. 그 한 명이 뛰느냐 마느냐에 따라 득점 기대값과 흐름이 달라진다. 이건 선발 요건 중에서도 핵심 중 핵심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팬들은 감정으로 외치는 게 아니다, 이성으로 요구하고 있다. 선발 자격 충분하다는 걸 이미 경기장에서 증명했다. 이 평가가 누적되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도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팬들은 더 이상 기다릴 의사가 없다. 이강인을 쓰면 공격이 살아난다. 적어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을 만든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경기 시작부터 있어야 한다. 다음 흐름에서는 만약 PSG가 이강인을 선발 중심으로 기용할 경우 시즌 판도가 어떻게 뒤집히는지, 그리고 UCL 목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술 전력적 측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겠다. 선발로 시동을 걸면 PSG는 숨이 트인다. 승부의 방향이 바뀐다. 만약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결단을 내리고 이강인을 선발 라인업에 박아 넣는다면 PSG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상대를 압박하는 주도권 축구를 펼 수 있다. 경기 초반부터 상대 수비는 두 가지를 모두 막아야 한다. 빠른 측면과 이강인이 만들어내는 중앙 패스 루트. 수비 라인은 흔들리고 기선 제압은 PSG의 몫이 된다. 이강인의 왼발이 살아나는 순간 PSG는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색으로 칠해지는 공격팀으로 변신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플레이의 시작부터 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후반에 구원투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반부터 상대를 흔들어 놓는 것이다.
경기 흐름을 따라가는 팀은 우승할 수 없다. 흐름을 만드는 팀이 UCL의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그 흐름을 설계할 수 있는 선수, 그가 바로 이강인이다. 상대 입장에서 이강인이 선발이라면 준비 단계부터 전술 계획이 복잡해진다. 그를 누가 막을 것인가? 수비를 중앙에 집중하면 측면이 뚫린다. 측면을 막으면 그 왼발이 중앙을 가른다. 즉, 전술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가 승리의 밑거름이 된다. 강팀은 상대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는다. PSG가 강팀답게 굴고 싶다면 이강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거꾸로 생각해보자. 만약 지금처럼 그를 계속 교체 카드로만 쓴다면? 그건 스스로 발목을 잡는 선택이다.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쫓아가는 축구를 반복하며 별것 아닌 순간에 흔들릴 위험을 키운다. 더 나빠지면 쓸 수 있는 무기를 들고도 지는 팀이 된다. 그 이상 큰 손해가 있을까? 감독이 이강인을 믿지 않는다면 팬들은 묻는다. 그럼 누굴 믿는가? 팬들과 언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기록과 장면이 이미 보여줬다. PSG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려면 이강인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걸. 이제 질문은 단 하나. PSG는 이강인과 함께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허비하며 후회할 것인가? 축구는 적재적소에 옳은 결정을 내리는 스포츠다. PSG에게 그 옳은 선택은 이미 눈앞에 있다. 왼발 하나로 경기판을 뒤집는 남자, 팀을 업그레이드하는 존재. 교체가 아니라 주연 이강인이다. 선발이어야 한다. 지금 당장